자, 지난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했었고, 포인터의 뭐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동적 할당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A라는 어떤 배열이 있고 A라는 배열이 2차원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이 A라는 배열의 행과 열의 값을 행과 열의 길이를 같이 넘겨줬죠, 그죠? 자, 그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열을 넘겨줄 때는 이렇게 뒤에 열 번지를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으로 하면 이제 저와 같은 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을 MAT라는 2차원 배열을 이제 동적 메모리로 할당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MAT라는 것을 포인트의 포인트형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행에 대한 포인트, 그죠? 이 MAT가 요 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 놈을 가리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행은 또 각 행의 열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배열을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그 배열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포인트를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구조가 MAT는 이중 포인터형으로 되어 있고, MAT는 각각 매트의 행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행번지의 첫 번째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번지에 해당하는 열 데이터들은 이 행번지를 한 번 더 포인트용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동적 메모리로 할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얘가 186페이지에, 그죠? 186페이지? 18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자, 이게 지금, 동적 메모리 할당하기 위한 함수를 alloc2d-int라고, 함수를 이름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해제하는 함수도 있어야 돼요. free 2d int라는 거로 두 개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동적 메모리는 실제로 메인에서 여러분들 메인에서 이 메모리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여기서 뭡니까? 자,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냐, 그죠? alloc2d-int라는 함수에서는 row와 column, 그죠? 인자를 받아서, 자, row와 column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뭡니까? 자,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 생성할 때 new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매트는 포인트 변수니까 이때는 int 포인트 하나로 로우 번지에 대해서 포인트 하나를 행번지에 대해서, 그죠? 포인트를 생성을 해주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각각 이제 로우가 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있겠죠, 그죠? 그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또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for로프를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생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해서 일단은 뭡니까? 배열의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선언한
매트라는 함수 변수에 대해서 배열 변수에 대해서 값을 갖다가 어떤 집어넣든지 이런 액션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먼저 생성하는 부분이 이제 동적 할당 함수 단위, 요 alloc2d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은 2차원 배열을 동적 메모리로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이제 딜리트 시켜야 되니까, 딜리트는 아래쪽에 보면 free 2d int라고 해서 매트 배열의 값을 갖다가 지우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190페이지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190페이지에 보면 메인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190페이지의 메인 부분에 보면 먼저 일단은 이제 동적 메모리니까 내가 2차원 배열을 이제 외부에서 행과 열 개수를 입력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배열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4행 6열에 해당하는 배열을 생성하겠다고 해서 값을 갖다가 행은 4로 주고 열은 6으로 줬어요. 그죠? 자, 그렇게 주면 스캔F에서 로우와 칼럼을 값을 받아들여서 이제 일단은 그 행과 열에 해당하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되니까 4행 6열에 해당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4행 6열에 해당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해서 alloc2d int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죠? 함수를 부른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new 해서 generation 하겠죠. 그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거예요. 할당을 하고 나서 그다음 뭔가 실제로 할당된 메모리에다가 배열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겠죠. 그 밑에 보면 33라인이 매트는 alloc2d int 해가지고 매트라는 포인트 변수에다가 그죠? 일단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34번째에서는 이제 34라인에서는 여기서는 그 할당된 메모리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니까 set이라는 함수에서는 여러분들 그 앞에 8번째 라인부터 여덟 번째 라인이 아니지. set2d rand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의 값을 집어넣는데 2차원 배열의 값은 랜덤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임의로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값이 제대로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4행 6열에 그죠? 배열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자, 이제 로우가 0부터 4행에 행은 6열, 그죠? 여기 이런 그 매트라는 배열 변수를 포인트 변수로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임의의 값을 막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각각의 셀에다가 각각 인덱스 번지에다가 임의의 값을 넣은 거는 이제 여기서 랜덤하게 값을 제너레이션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보면 8번째 라인에 set2d random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값을 집어넣는데 그 행과 열 번지를 어드레스 액세스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프로프 2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 요거 로우 번지를 i를 하고 컬럼 번지를 j를 하면 여기에 각각의 여러분들 매트에 0행 0열부터 그죠? 어디까지? 3행 5열까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루프를 2번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for i가 0에서부터 i가 어디까지 지금 값이 로우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키면서, 그죠? 그러면 아까 준 이 로우 값을 받아왔을 거고, 로우 값이 지금 4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죠? 4라고 줬으니까 0번지부터 4번지까지, 3번지까지, 0번지부터 3번지까지, 그죠? 그러니까 총 4개의 어드레스를 증가시켜가면서 뭔가 액션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칼럼 번지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칼럼 번지는 포의 J라고 했어요, 그죠? J라고. 그래서 J가 0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J는 어디까지? 칼럼 번지까지. 칼럼 번지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J를 증가시키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 매트에 어디 i행 J번째 열에다, 그죠? 매트에 i행 J번째 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값은 뭐로 했어요? 그냥 랜덤 값을 제너레이션해서 넣은 거예요, 그죠? 랜덤 값, 임의의 값을 여러분들 책에서는 랜덤인데, 랜덤은 값이 뭡니까? 값이 뭐 랜덤한 값이니까 이게 다 100을 나누면 10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100을 나눈 나머지 값, 그죠? 그래서 그 값이 매트의 i행, 자, 뭐 i가 0번지고 j가 0일 때 이게 이미 어떤 값이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사회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일단은 2차원 배열을 동적 메모리로 할당하기 위해서 일단 제너레이션을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은 orlog2d-int라는 함수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orlog2d-int와 같은 방식으로 뭐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제너레이션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할당된 값에다가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본 건데, 집어넣는 것은 여기 뭐 랜덤 값을 집어넣었어요. 랜덤 값 집어넣고 나서 그 밑에 35번째 라인에서는 프린트를 해봤죠, 그죠? 프린트는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매트 함수, 뭡니까? 배열을 값을 갖고 와서 행부터 10번지까지 포로 두 번 돌면서 프린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프린트 시키면 값이 프린트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20번째 라인에 보면 printf에서 이게 뭡니까? 매트의 i행 j번째 열을 값을 갖다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정수 값이니까 네 자리로 찍어라 했잖아, 그죠? 네 자리로 찍어봐라 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찍고 나서 그 다음에 36번째 라인에서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 할당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해지를 해줘야 되죠, 그죠? 동적 메모리. 그래서 free2d-int라는 함수에서 해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free2d-int를 불러서 매트에 들어있는 값을 다 딜리트 시켜줘 버렸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할당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2차원 배열도 뭐 동적 메모리로 할당하는 과정을 잠깐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라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그 포인트를 응용해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배열의 길이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변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컨트롤 해보고 싶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가변적으로.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그 가변적으로 컨트롤할 뿐만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요소들을 저장하는 요소들을 A 하나 제너레이션 해서 그 다음에 B도 제너레이션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쭉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의의 어떤 데이터도 이제 사실은 끄집어내서 사실은 연결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임의의 어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은 순차적으로 어드레스가 0번지부터 마지막 번지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을 저장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링크라는 어떤 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 거고, 이 링크 관계는 꼭 주소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A, B, C, D, E에 들어가 있는 이 그 요소들이 배열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링크 연결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A에서 B로 연결되면 그 다음 A 다음에 액세스 되는 거는 B가 액세스 되겠지만 A에서 C로 연결해버리고 A에서 C로 연결하고 C에서 B로 연결해버리면 이 A, C,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서로 연결 관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내가 액세스 하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의 번지 주소 값하고는 다른 거죠.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 관계,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의 노드라고 이야기해요. 노드에는 어떤 저장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링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A라는 요거 하나가 노드, 각각의 이런 것들이 다 노드가 되겠죠. 그죠? 노드가 되고, 그러면 A에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을 거고, B에도 C에도 뭐 쭉 저장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저장된 값이 이 A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액세스 되도록 하고 싶냐니까 B라는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A에서 이렇게 링크를 B로 링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 관계는 저 주소 부분에서 관련 담당해준다. 그래서 항상 이 링크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목이라는 거, 그죠? 저장하고자 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링크 관계,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 필드에, 이 항목들은 데이터 필드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소라는 것은 링크 필드라는 곳에 주소가 저장이 된다. 주소 값이. 그래서 이 링크 필드는 사실은 어떤 포인트로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그냥 데이터 값이니까 데이터 값 저장하면 되고, 링크 필드는 포인트로 연결되도록 포인트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뭐 이거는 앞에서도 다 설명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연결 관계가 있었어요. 원래는 자, 이는 A, B, C, D, E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에 내가 N이란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연결 관계를 여기 B에서 C로 연결되는 링크를 N으로 연결되고 N의 D의 주소를 C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결 관계를 바꿔주면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임의로 데이터를 넣었다 내가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불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크기에 제한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기를 뭐 계속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내가 아주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장 공간이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그 데이터를 자주 빈번히 액세스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그 프로그램 퍼포먼스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현이 좀 복잡하겠죠. 그죠? 연결 관계에 대한 것, 이런 거 다 내가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아주 좀 복잡하게 연결 관계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가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라는 연결 리스트라는 구조를 하나씩 보면 이제 노드가 하나 존재할 거고, 노드 뒤에 노드라는 것은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가 다른 노드로 연결되기 위한 링크 필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 값이 다른 노드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배열 같으면 그죠? 순서대로 자, 배열 같으면 행과 열번지. 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실제 메모리 공간에는 어쨌든 1차원적으로 다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0,0번지부터 시작해서 뭐 0,1 번지 시작해서 쭉 가서 뭐 어디 예를 들어서 3행 5열까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순서대로 쭉 저장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이런 실제로는 이제 만약 그 정적 메모리 할당이다 하면은 뭐 여기서 그냥 내가 그 연결 관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는 인덱스로만 내가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데이터가 액세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액세스 되도록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크 관계를 해줘야 되고,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헤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헤드 포인트. 그래서 헤드 포인트라는 것이 맨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맨 첫 번째 데이터는 어디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 헤드 포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헤드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가 맨 첫 번째 데이터다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데이터는 이 링크 관계가 다 다른 노드들로 연결되어 있겠지만 맨 마지막 데이터는 널 값을 가진다. 아무데도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연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구조로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일단은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데이터는 헤드 포인트를 가지고 마지막 데이터는 그 링크 값이 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결 관계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뭐 나눠서 표현해서 단순 연결 리스트, 그죠? 그냥 그 노드들이 서로 그냥 직선 관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시리얼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 끝을, 그죠? 이 마지막 데이터를 다시 헤드 포인트로 되돌린 거, 그죠? 그러면 뭡니까?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는 큐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예. 이러한 구조는 뭐 스택과 같은 형식으로, 그죠? 요거는 원형 큐처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원형 큐, 그죠? 큐가 아니고 원형 큐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택도 구현할 수 있을 거고, 뭐 큐로도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도 존재하는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서로 앞뒤 연결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연결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중 연결 관계이다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구조로 뭐 데이터들을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 이제 해볼 게 뭐냐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스택을 갖고 연결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만드는 게 일단 스택의 구조는 그죠? 요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스택은 번지를 탑이라는 변수가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탑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값을 하나 더 집어넣기는 위에서는 탑 번지를 증가시키고 그 번지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항상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놈을 이제 스택을 만약에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은 제일 밑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쭉 해서 A를 B를 C가 돼 있고, 탑은 C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탑이라는 이 값은 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C가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탑은 C의 여기서는 그냥 일반 변수였지만 C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값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포인트로 선언해야 되겠죠, 그죠? 포인트로 선언이 돼야 돼요. 그리고 A의 이 연결 마지막 부분은 항상 널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스택은 여기가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이 메모리를 만들 때 여기 연결 관계를 널로 지정을 해줘 버리면 돼요. 널로 지정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이런 구조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 B 데이터가 스택을 지금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스택. 그래서 A가 먼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온 앞에 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null 상태, A의 연결값은 null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죠?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가 새로 들어오면 뭡니까? A의 번지를 B가 연결하도록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C까지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C까지 만약에 쌓였으면 탑의 포인트는 C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죠? 탑의 포인트는 C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D라는 노드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가정해봐요. 자, D라는 노드가 더 추가하려고 하면 자, 연결 관계는 D는 C를 가리켜 있어야 되고 탑은 D를 가리켜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P가 지금 이제 P라는 임의의 요것은 이제 임시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생성할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P로 하나 임시로 하나 만들고 만들고 나서 그러면 처음에는 탑이 C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탑이 C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P 값을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P의 요 링크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탑이 여기를 가리키도록 순서대로 보면 1번, 2번이 되는 거죠. P의 연결 링크가 C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탑은 여기를 가리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탑이 이쪽으로 가리키도록 해줘요. 그죠? 자,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것은 이제 뭡니까? 실제로는 P라는 포인트가, 그죠? 자, 링크라는, 이것은 내가 이제 내부에서 링크라는 어떤, 뭡니까?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에, 자, P 화살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는 뭡니까? P.링크, 포인트 P, 그죠? 포인트 P에 점 링크와 같은 거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여기에 탑이란 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죠? 탑. 여기에 탑이란 값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탑이 가리키고, 현재는 탑이, 아까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요 링크가 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여기 보면 P에 링크가 탑을 집어넣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링크가 가리키는 번지를 탑이 가리키는 번지로 일단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바꿔줘야지 바로 이거를 이 연결관계를 이거 연결하기 전에 이거 끊어버리면 이 연결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맞습니까? 탑의 정보가 없어지기 전에 이 탑이 가리키고 있는 정보가 없어지기 전에 먼저 이걸 연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탑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기 가리키고 있는 값을 여기 링크에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죠? 링크는 탑 하는 게 탑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 값을 링크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새로 생긴 노드에 링크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됐으면 이제는 탑은 이제 끊어주면 되겠죠. 그죠? 탑을 끊어준다는 말은 탑이 C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끊어주고 어디로 가리키게? 여기로 가리키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D의 값으로 가리키게 해야 되니까 D의 값은
포인트 P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포인트 P를 탑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준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DCBA라는 연결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하는 거죠. 개념은 간단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만들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은 요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돼요. 이 순서를 지켜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삽입하는 거죠. 하나가 삽입된 거예요. 그죠? 하나가 삽입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를 한번 보자. 삭제하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삭제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BC가 있어요. ABC가 사이에 있는데, 삭제한다는 것은 C를 팝하는 거죠. 그죠? 팝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현재 값을 읽어내고, 탑의 번지를 하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스택에서, 그죠? 현재 값을 읽어내고, 팝의 번지를 하나 감소시키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스택은 어쨌든 탑의 번지를 감소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읽어내고 탑의 번지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를 C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C를. 먼저 포인트 P라는 포인트 변수를 C를 가리키게, C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탑 번지도 지금은 현재 C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게 연결 관계가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탑을 이쪽 관계로 연결해버려요. 뒤에 있는 노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뒤에 노드로 바꿔주는 거죠. B를 가리키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값을 P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P 값을 읽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럼 P 값은 임시 포인트니까 P 값을 리턴 시켜버리고 나중에 P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탑이 아까 이게 P를 C 노드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P는 아까 포인트 변수를 했어요. 그죠? P는 탑의 번지 값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P는 P 이퀄 탑 해주면 탑이 뭡니까? P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탑의 번지를 next 번지. 자, 여기 지금 next라는 것은 링크 값이에요. 링크. 여기서는 next라고 표현했는데 C가 가지고 있는 링크 값 있죠. C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값. 그 값을 이야기해요. P의 next라는 것은. 그래서 그죠? 그래서 P의 next라는 것은 지금 현재 C가 가리키고 있는 next 번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P 값을 리턴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삭제 연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탑이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값은 내가 전혀 동케어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값을 팝 해내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삽입과 삭제 연산을 봤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지금은 스택이니까, 그죠? 스택은 뭐예요? 스택은 어쨌든 중간에 끼워 넣는 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스택이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이 중간에도 드러내고 넣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스택만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거. 그래서 스택은 제일 마지막 데이터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끄집어낸다든지, 그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내용 책에 보면, 이제 실제로 스택을 이용해서 연결 관계를 구현한 게, 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 정보, 앞에서 여러분들 스택을, 스튜던트 스택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스튜던트 스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뭡니까? 연결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연결 리스트로. 그러면, 자, 그럼 연결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이러한 관계로 설계를 해주면 돼요. 자, 링크드 스택이라는 게 만들 건데, 링크드 스택이라는 걸 만들 건데, 이때 링크드 스택을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노드를 추가해 줬어요.
자, 이 노드를 추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 푸시, 팝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뭡니까 연결 관계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드는 여기 노드를 이제 이 노드는 앞에 정의한 이 노드에서 상속받아서 쓸 건데 이 노드는 뭐냐니까 일단 이 노드의 포인트는 링크가 가리키도록 한다. 링크. 이 노드는 링크라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노드와 노드 간의 어떤 그 연결 관계를 링크를 통해서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노드 안에 값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뭡니까? 지금 학생 데이터니까 학생 데이터 ID 값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뒤에 뭐 학과 이런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먼저 뭡니까? 생성해주고, 그죠? 생성자로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노드 값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노드 값을 삽입할 때는 set 링크를 통해서 값을 삽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삽입. 그 다음 get 링크라는 것은 노드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제거하는 거, 팝하는 거하고 가는 역할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노드는 간단하게 이 노드는 실제로 학생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학생 데이터를 받는데 학생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생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노드를 추가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스택을 만들 때 그냥 스택에서 학생 이 값을 갖고 와서 스택으로 쌓는 이 함수들만 구현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노드라는 것을 통해서 노드의 이 학생 데이터를 그때 발생한 학생 데이터를 노드에 담아서 두겠다. 노드에 담아서 두고 그러면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는 링크라는 것을 포인트를 통해서 연결시키겠다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관계로 설계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좀 이제 여러분들 구현한 예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자, 이게 여러분들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노드라는 것은 자, 학생 아까 그죠?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그죠? 학생 클래스를 상속받고 노드 포인트 그죠? 이 노드 클래스 이 노드를 포인트로 포인트 변수를 사용한 게 링크라는 변수를 포인트 변수를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블릭은 노드를 초기화하는 거죠.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할 때 학생 그 뭡니까? 클래스를 갖고 와서 아이디 값하고 네임 값하고 그다음에 학과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때 설정할 때 링크 값은 널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일단 어떤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면 링크 값은 널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제일 처음 갖고 온 값이 있다면 링크 값은 널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소멸자죠, 그죠? 소멸자고. 그 다음에 생성자 소멸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가리키는 뭐 노드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뭐 get link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노드의 어떤 값을 실제로 집어넣을 때 지금 새로 삽입하는 연산에서는 set link를 통해서 링크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일단 구성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링크 스택을 연결 관계에서는 뭘 하냐니까 쭉 여기 지금 푸시 팝 이 지금 푸시 예밖에 안 나와 있지, 그죠? 푸시하는 예만 나와 있어요. 자, 푸시할 때는 뭘 했냐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스택이 일단 비어 있는지 판별하는 is empty라는 게 있죠, 그죠? 자, 비어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탑이란 것이 탑이 느리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탑이 느리면 비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풀이란 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풀이 없어요, 풀이 필요가 없어요. 풀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스택에서 여러분들 풀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택에 풀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항상 그 데이터를 뭐 했어요? 삽입 푸시했죠. 그죠? 푸시, 네? 푸시할 때 지금 현재 스택의 상태가 풀 상태인지 확인하고 푸시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스택의 풀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택이 최초에 비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비어 있을 때하고 안 비어 있을 때만 구분해 주면 돼요.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 있을 때는 탑의 번지를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번지를 지정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최초에 어떤 값이 이게 A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 그죠? A라는 값은 A의 연결 값은 nul로 지정해 주고 여기를 가리키는 값을 탑이 가리키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초에 내가 노드를 하나 발생할 때 포인트 P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을 해줘요. 임시 포인트를 하나 발생해 주기 때문에 이 P 값을 탑으로 변경해 주면 이 탑의 위치가 A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애초에 하나 생성할 때는 여기 보면 is empty냐 지금 현재 푸시 하려고 하는데 Q에 스택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걸 판별하는. 만약에 empty면 탑을 P 번지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생성한 노드에 P가 가리키고 있는 번지 위치를 탑으로 가리키게 했으니까 이 탑은 뭐냐니까 현재 처음 생성된 노드의 그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어 있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아까 좀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에서 뭐 ABC까지 ABC 각 데이터가 생성이 들어와 있다 하면은 아까처럼 요와 같은 관계로 이제 구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구현하는 것은 링크 값을 탑의 번지로 바꾼다. 그죠? 여기에 새로 생성한 데이터에 링크 값을 이쪽 번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탑의 번지를 이 데이터 이 노드로 가리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가 여기서 말하는 어디야? 여기서 보면 P가 set 링크의 탑, 그죠? 탑이 가리키는 것을 링크로 값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링크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탑은 뭡니까? P 번지를 가리키도록,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푸시하는 과정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 지금 노드 데이터는 어디서 생성이 돼요? 여기 노드가 이미 생성돼서 온 거예요, 그죠? 노드가 메인에서 푸시를 부를 때 이미 데이터가 노드가 생성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게 노드가 생성이 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5.1에 보면 그죠? 메인에 자 링크드 스택을 객체를 스택이라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생성을 하고 링크드 스택의 클래스에서 스택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그 밑에 보면 6번째 라인에서 스택.푸시 했죠, 그죠? 푸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푸시는 뭘 했냐니까 어떤 내용을 푸시하냐니까 new 해서 노드를 하나 생성했잖아요. 뭐 2015년 130007이라는 학번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번은 컴퓨터 학과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new 해서 생성했잖아요, 그죠? 자, 이 값을 넘겨왔겠죠, 그죠? 이 값을 어디로 넘겨왔어요? 이게 포인트 P로 넘겨왔잖아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포인트 P로 넘겨, 이 포인트 P는 임시 포인트예요, 임시 포인트, 그죠? 여기서만 존재하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거기 홍길동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홍길동을 가리키는 것을 연결 관계를 여기서 바꿔주겠다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스택 지금 3개의 그 이제 데이터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라인에 보면 6번째 노드 하나 만들고, 그죠? 6번째 노드 하나 만들고,
자, 이거 편의상 데이터가 너무 길으니까 그냥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안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 데이터가 뭐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학고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생성했어요. 여기는 여기에 뭐 연결관계는 제일 처음에 최초에 늘 값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최초에는 이제 이게 탑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대. 탑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라인에서 한 번 더 푸시가 일어났죠. 그죠? 한 번 더 푸시가 일어나면, 이제는, 푸시할 데이터가 뭐예요? 홍길동이 아니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자, 이순신이란 데이터가, 사실은 여기에 연결관계 처음에 하나 생성했으니까, 생성할 때는 뭐 이게 널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여기 포인트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P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자, 처음에 생성하면 이 생성한 노드는 뭡니까? 노드.h에 가보면 노드에 가보면 그죠? 이 스튜던트 값을 받아와서 그죠? 여기서 보면 링크는 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성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 값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푸시하면은 이제 지금은 뭡니까? 탑이 empty, 이게 뭡니까? 노드가 empty 상태가 아니니까, 자, empty 상태인지 아닌지는 탑이 너를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empty이냐 아니겠죠. 왜냐면 처음에 한번 탑이 여기를 가리키고 너를 가리키고 아니잖아. 그죠? 하나 데이터가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else로 들어와서 뭡니까? set link 탑. 이 탑 번지를 뭡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를, 그죠? 여기서 이제 아까는 널이었지만, set link 하면서 요게 이쪽으로 홍길동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P 포인트 값을 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팝 과정이 일어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팝 과정이 일어나고 푸시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9번째 라인에서 전부 한번 디스플레이 해본 거죠. 그죠? 디스플레이 해보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홍길동이 먼저 들어오고 이순신이 들어오고 황희가 들어왔는데 프린트를 해보면 황희가 먼저 프린트가 될 거고 이순신, 홍길동 이와 같은 순서대로 프린트가 될 거예요. 액세스 되는 게, 자, 액세스 프린트 할 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에 보면 거기 디스플레이 함수 한번 봐보세요. 디스플레이 함수를 보면 포인트 P가 탑에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get link 하잖아요. get link 한다는 것은 다음 링크로 계속 연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탑이 번지가 제일 마지막 들어온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니까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 함수에서는 데이터를 제일 마지막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그 팝을 했어요. 11번째 라인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자, 팝할 때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200페이지에 그 팝한 16번째 라인부터 19번째 라인이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팝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뭡니까? 탑의 번지를 팝해내기 위해서 뭡니까? 탑이 가리키고 있는 번지를 임시로 P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탑이 가리키는 위치를 링크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P가 갖고 있는 링크 값으로 뭡니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P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팝이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팝 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다 하고 나서는 15번째 라인에서 노드를 딜리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관계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스택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한번 요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응? 아, 오늘 실습이 없지. 네. 여러분들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럼.